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문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한결의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예, 국정 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전국 2,514명,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36.0%로 전주와 변동이 없고요. 부정평가는 60.5% 각각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되었죠. NBS 전국 1,00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평가 36, 리얼미터 공교롭게 똑같이 수치까지 똑같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54%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자, 36% 정도가 긍정평가를 내렸는데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그 과거부터 쭉 보면 뭐 이렇게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예상되죠? 뭐 두 가지 주요한 의제가 있죠. 한반도 평화 의제와 백신이 있는데요. 어떤 그 정상회담보다 이번에는 백신에 좀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 정부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들 또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백신과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타결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지율 급반등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정당 지지율도 알려주시죠. 예, 정당 지지율 말씀드립니다. 조사 개요는 앞에 드린 것과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4, 더불어민주당 29.9, 무당층 13.9% 나왔고요. MB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23%,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무응답층이 31%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7, 무당층 30인데 전화 면접 조사를 주로 하는 NBS와 캐티 갤럽 조사만 놓고 보자면은 현재 지지율 1위 정당은 지지하는 정당 없당 무당층이 30% 초반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전국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사실 여기서 무당층의 대부분은 사실 집권 초기에는 무당층이 사실 그 이념 정향성 뭐 보수층, 이제 자유한국당 그쪽이었다면 지금의 무당층은 진보층, 민주당에서 실망한 층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서거나 혹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전화 면접을 하면은 민주당이 앞서고 LS라면 국민의힘이 앞서고 결국은 이거 다 더해서 나누면은 지금 누가 앞서거나 혹시나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은 혼조세입니다. 예, 혼조세. 그런데 국민의힘의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에 당대표 경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치러질 거로 예상되고 흥행이 성공할 거라고 점쳐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대표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지금 어쨌거나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이기도 하고요. 도로용담당이라는 그 초기의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를 무색해할 만큼의 어떤 세대 교체론이 힘을 얻으면서 특히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랄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대선 주자 차기 관련된 여론조사도 보죠. 이것도 역시 전화 면접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ALS로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언젠가 한번 이 내용을 좀 차근차근 좀 조목조목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차이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조사 방법, 전화 면접이냐 자동 응답이냐, 예.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예. 그리고 이제 뭐 에이전시 이펙트, 하우스 이펙트라고 좀 그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 문제, 또 조사 일시가 언제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나온 NBS 조사를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는 전주와 동일한 25% 보였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19%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변화가 없고 윤석열 전 총장은
소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MBS 조사를 정기적으로 쭉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장을 관두고 나서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자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빠지는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저희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론 보면은 그 자극과 반응 이론이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그에 따르는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예. 자극이 없잖아요. 예. 반응이 이제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혹은 뭐 방향성을 보이려면은 그에 대한 자극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지난 5.18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그것이 또 자극이다 혹은 뭐 판을 예. 흔들 만한 민심을 뭐 움직일 만한 그걸로 보기엔 좀 뭐 무리가 있지 예. 않냐 좀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하 기자님.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또 언론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5월에 등판한다는 5월 등판설. 근데 5월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6월 등판설. 6월 등판설이 나오고 있어요. 6월 말 등판설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7월 등판설 아, 싫어요. 임기가 만료가 되는 전 검찰총장 만료되는 그 시점을 지나야 좀 이상한 논리인데 예. 그러니까 뭐 7월 등판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봐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그러니까 6월 말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게 사실은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예. 6월 등판설. 이렇게 하다가 드랍하는 건 아니겠죠? 반기문 전 총장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은요. 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했죠. 그 정말 입국을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드롭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은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행보로 봤을 때는 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찾아간 것, 뭐 이런 것은 분명히 나온다. 그런 신호로 봐야겠죠. 예. 자, 가상 양자 대결로 여론조사한 결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좀 화제되었는데요.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1일, 10일, 요일도 똑같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겁니까. 여기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45.7, 이재명 지사가 35.5. 이렇게 나왔고요. 매일경제 MBN 의뢰로 5월 11일, 12일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42.0, 윤석열 총장 35.1. 이게 어디가 맞냐? 이게 지금 진위 논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방법의 차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때 그 추세 예.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뭐 지난달, 지지난달 쭉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배 의원께서 자극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다. 근데 아까 하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찾아가서 공부했다 그런 기사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너무 그 홍보성 기사가 아니냐 네. 그런 지적도 있어요. 뭐 지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반기문 전 총장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번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서 첫 일성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의 구체적인 실정 이런 문제는 아직 좀 파악이 안 돼 있다. 예. 이렇게 일성을 시작하면서 하지만 자기는 국제적인 시각을 갖췄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그랬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 솔직한 고백 뒤에 온 것은 지지율 급락이었어요. 예. 이것을 반면교사를 삼다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권을 향한 준비는 충실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란 말이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점을 가리면서 메시지 정치를 좀 이어가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는 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근데 뭐 기사가 네. 내용 중에서도 네. 러프하게 뭐 사실만 쓰는 것도 있고 뭐 네. 분석 기사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찾아가서 공부했다는 기사에서 비판적이나 비난적이나 단점이거나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언론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판세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뭐 기초적인 질문을 했으니까요. 뭐 반 전 총장의 어떤 그 태도하고 또 해석하자면 또 크게 다르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관망하는 추세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대선 행보를 공식화하면 검증의 잣대가 가야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아직 그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 예. 기사는 조금 찾아볼 수 없지만 예. 만일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마 비판 기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검증 기사가. 예, 전망이 봅니다.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관한 여론조사도 있는데 연기 반대가 많이 높네요. 네, 그래서 조사기관 말씀드리면 지난 15일, 16일 전국 1,019명을 대상으로 윈지 코리아에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문항을 질문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원래대로 9월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라는 그 의견이 이제 연기 반대 이 개념 지을 수 있죠. 65.1. 경선 일정을 연기해서 후보 선출을 뒤로 미뤄야 된다. 즉 연기 찬성론이 15.5%, 뭐 한 3배, 4배 정도로 연기 반대, 원안대로 가자. 뭐 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연기하면 안 된다고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한해서 여론조사에도 역시 압도적으로 반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경선 연기는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당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러합니다만 실제로 그 경선의 본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 경선 연기로는 잠재된 주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시기 같은 경우에도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 경선 시기는 후보주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끝난 주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의식할 것 같아요. 이게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나 내분으로 볼썽사납게 비칠 경우에는 지지자들의 임계점을 넘는다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어떤 한계로 두고 언제든 뭐 대선 경선 연기론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도 해보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있어서 이준석 전 최고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자, 이준석 전 최고가 1위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의미는 하기 전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대표 선거가 도로영남당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졌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세대 대결로 비춰지는 것이 쇄신이나 혁신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것이어서 여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에 더불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혁신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배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볼 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개파 질서의 해체, 여기서부터 좀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2007년부터 이제 보수 계열 정당은 친이와 친박의 대결이었어요. 작년까지. 중간에 뭐 친홍, 친황 잠시 까메오로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이 친박 대결 구도의 해체다. 이렇게 이 개파 질서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이 가능했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쪽 정서 보면 이제 각 개파에서의 대표 선수를 출장시키면 이제 각 이제 당협위원장, 의원들, 지역 조직가에서 이제 그렇게 대항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1위가 이제 그 거듭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심상찮네. 그만큼 이제 보수 정당 계열도 보수 정당의 또 혁신 바꿔야 되라는 기대, 그런 주문, 그 이제 문화적인 것들, 방식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오롯이 뭐 이준석 전 최고에게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풍이 뭐 가능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코 이제 인지도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럼 민심이 당심으로까지 이어지느냐, 거기는 어떻게 봐요? 그건 좀 약간 좀 분절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심에서는 그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19%,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16%가 나왔는데요. 보자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준석 최고는 뭐 19에서 23, 뭐 변동이 이제 거의 없지만은 나경원 전 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6에서 30이 더블 쳤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약간 그 민심하고는 약간 분절적으로
분절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또 당원들로 가면은 이제 한층 더 이제 더 디스카운트 될 그런 개연성도 높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직 선거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해봐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지지층 단순히 그 국민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층 말고 국민의힘의 지지층만 봤을 때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도 좀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 그 젊은 세대들 이준석 전 최고라든가 김웅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변화도 보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추세적으로 좀 봐야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경선 룰이 7대 3인데 당원이 70%죠. 여론조사 30%. 당원의 대부분이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켰던 영남 당원들이 이준석 전 최고 같은 젊은 층에 표를 주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했죠. 지금까지 하영 한겨레 기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